오늘은 아동학대로 죽은 새 아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되게 속상하네요. 예, 뭐 가식 떠는 게 아니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많이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남일 같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넷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큰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고 막내가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나이 차가 좀 나죠. 큰 애하고 막내하고.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집에 기저귀하고 물티슈가 끊인 날이 없었죠. 저도 처음부터 좋은 아빠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0점짜리 아빠냐? 물론 그것도 아니지만요. 하지만 아이를 여럿 낳아서 키우다 보니 이제 그런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조금 남다른 생각과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혼인 상태에서 이런 뉴스를 접했다면 그냥 나쁜 놈들 하고 엄청 욕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린 애들을 힘없는 가여운 애들을 응? 그렇게 죽일 수가 있나 사형시켜라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럴만하다 그들이 지은 죄를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게 결코 아니라 정황상 그런 일이 일어날 했겠구나 환경적 요인이 이러이러했겠구나 라는 나름의 추측과 예측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혼자 쓰는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면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와 키우면서 학대에 결국 죽게 한 그 부모들을 보면 저는 그 두 내외가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좀 힘들어도 예를 들어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와도 아내가 좀 살림을 못해도 아이 키우면서 잘 삽니다. 사이가 좋으면. 근데 조금 모순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벌었는데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느냐. 아내가 살림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느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만족할 만큼 돈을 많이 잘 벌어오는 남편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살림 잘하고 음식도 뭐든 집안 항상 반짝반짝하게 그런 아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들 행복하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완벽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도 아이들은 나름 건강하고 밝게 커가는 거고요. 대체로 보통의 가정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요. 하지만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은 마치 그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뭐 대신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되면 저렇게 특별해질 수 있는 거고 그 경계를 넘지 않고 그 선을 잘 유지해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를 잘 돌보고 두 부부가 90점이 돼서 그 가정을 잘 꾸려가면 특이하지 않은 최소한 어떤 특별한 저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도 보통의 가정은 된다는 거죠. 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쉬운 얘기로 굉장히 좀 어렵겠네요. 대개 부모들은 정말 말 잘 듣고 항상 밝고 엄마 아빠 보면 항상 웃어주기만 하고 말썽도 안 부리는 그런 아이만 키워서 학대를 안 하고 잘 훈육해서 키워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아이들은 다 비슷해요. 배고프면 울고 뭐 기저귀에 똥오줌을 싸도 울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울고 자다가도 울고 밤낮 없죠. 그런데 대단히 특별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 하나 키우는 집이 그렇게 뭐 대가족이었을 리도 없고 엄마 하나 아빠 하나 그렇게 뭐 단촐한 식구였을 텐데 이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부부싸움하고 출근한 남편, 집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아이 돌보는 일이 신날 일이 아니죠. 뭐 귀찮을 거예요. 뭐 혼자 훌쩍 어디 떠나고 싶은 마음인데 옆에서 아이까지 보채고 힘들게 하니 분명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어느 순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 언제 아이가 이렇게 컸지 하는데 그 지나온 하루하루는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이 애가 언제 말을 하나, 언제 걷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몇 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말을 하고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어린아이가 말도 못 알아듣는 그 아이가 그 자신을 힘들게 할 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저는 부부의 화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힘겨움도 뭐 생활 속에 그 작고 큰 힘겨움도 그런 역경도 잘 극복해서 잘 버텨갈 수 있는 건데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 쉽게 말해서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가장 편한 거는 부모니까 아이 키우는 게 힘들면 보통 엄마들은 친정 엄마를 부르죠. 근데 예를 들어 친정 엄마도 뭐 일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집이 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와서 육아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엄마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되니까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는 빠져나갈 수 있는 잠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혼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처음엔 책임으로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그게 구속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끝에 사람이 방어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요. 차라리 부부싸움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자신의 나약함이나 이런 무능함 에 대한 불만이 아이의 그런 의존적인 모습에 투영되면서 아이에 대한 그 혐오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학대하게 되는 처음부터 심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처음에는 우는 아이를 그냥 방치한다던가 뭐 다리 같은 데를 좀 꽂는다던가 뭐 그렇게 시작된 학대가 점점점 익숙해지고 반복이 되면서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이르게 한 그 어른들 부모들에 대한 공분, 미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잘못에 대한 분노, 당연하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일이 생겨나고 또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결책은 없을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얼마만큼 있었나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첫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그냥 아빠로서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 와서는 저도 육아를 돕는다거나 집안일을 거들기보다는 편하게 쉬고 잠을 푹 자고 나가야 나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저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던 좀 나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저도 많이 바뀌었죠. 아이가 처음에는 내 아이가 맞나 싶을 만큼 어색하고 나랑 닮긴 했는데 내가 정말 아빠가 된 게 맞나, 모든 게 어색하고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아이가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어도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정말 철부지 아빠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좀 사랑이 많고 인내심 많고 아이를 사랑하는 가정적인 아내를 만나서 다행히 육아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육아에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면서 아이가 새벽에 깨서 막 울고 할 때는 오히려 옆방에 가서 편하게 자라고 배려도 많이 해줬던 그런 아내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지금의 저였으면은 정말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사건이 있기 전부터 아이를 오랫동안 키워오면서 해봤던 생각인데, 신혼부부들, 이제 곧 결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결혼하기 앞서서 또는 이제 결혼해서 자녀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출산에 앞서서 좀 기본적으로 부모 수업, 아빠 수업, 엄마 수업 뭐 이런 걸 좀 받아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제도화 할 수는 없을까. 어려서 이런 거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도 좋고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나 자녀 계획을 갖고 있는 이제 부부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설이나 어떤 기관을 따로 뭐 배정해서 인력을 또 뭐 늘려서 할 것까지도 아니고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문화센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그 지역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좀 해볼 수도 있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강제력이 없다 보면은 유명무실한 게 될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한다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제 혼인 신고를 하러 오잖아요. 혼인 신고를 하러 오는 부부에 한해서 뭐 그 교육을 의무화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양적으로 그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세제 혜택 이런 거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서 부모가 되려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예비 엄마 아빠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그 지식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가 없게끔 하기 위한 그런 장치나 제도는 좀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그리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알아도 실수를 하고 알아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에서 끝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가니까 뭐 그런 시설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상담 교육이나 뭐 아이들 뭐 심리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혼할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혼한 지가 좀 돼서 요즘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겠죠, 의식이. 당사자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두 연인이 만나서 동거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필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녹화 전에는 좀 화도 많이 났고 뭔가 괴롭고 그런 심경이었는데 지금 녹화를 사실은 한번 하다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른 그 어른들은 그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리고 아이를 키울, 언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우리들은 그냥 욕만 하고 남 탓하고 끝날 일만은 아니다. 나는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앞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좀 더, 관심을 좀 더 갖고 아이를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것인가? 진지한 생각과 사랑에 결혼하는 그 남녀 사이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발전지향적 시대에 살아왔고 그런 시대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그래서 정작 살아가는데 사람이 갖춰야 되는 덕목, 정말 필요한 것보다는,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보다는 누가 누구보다 돈이 많은가, 어느 집안이 어느 집안보다 부유하고 좋은가, 어느 사람이 잘 나가는가,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좋은 대학에 갔는가, 누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뭐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것에만 치중되어서 살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매몰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제대로 돌아가지는 건지,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제대로 키우는 건지, 어떻게 성장해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옳은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다는 거죠. 아이를 장난감처럼 생각해서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입양을 해오진 않았겠죠. 근데 막상 데려와 보니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고, 밤낮 없이 울고 보채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아이를 키울 때 언제가 제일 이쁘냐면 아이가 잘 때거든요. 아이가 잘 때 제일 이뻐 보이고, 아이는 눈을 뜨는 순간 울면서 깨죠. 어린아이가 그냥 스르륵 눈을 떠서 빵긋빵긋 우는 아이는 없어요. 다 울면서 깹니다. 그리고 깰 땐 다 이유가 있죠.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이제 기저귀를 갈아야 하거나,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좀 생글생글 웃고 밥을 오물오물 씹어 먹고 잠을 자고 할 때 빼고는 사실 계속 손이 가게 하고 계속 뭔가 돌봐야 하고 힘을 쓰게 하는 게 아이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게 아닐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천사처럼 항상 앞에서 웃어주고 나에게 활력이 되고 비타민이 되는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키우다 보니까 이건 뭐 하나에서 열까지 손이 안 가는 게 없고, 좋은 게 10%면 나쁜 게, 힘든 게 90%인 거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니까 육아를 혼자 하다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조각잠을 자게 됩니다. 옆에서 누군가 좀 도와주긴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빠가 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잠깐이라도 좀 아이 안아서, 대신 안아서 좀 재워주고 밥이라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자다가 새벽에 아기가 깨서 울면 그때만이라도 좀 아빠가 일어나서 대신 좀 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좋은데,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돌보려고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말이 안 통하고 모든 조건에서 열등한, 전능한 아이를, 제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능하다는 거는 뭐가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신체 능력을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혼자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고,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하루 종일 돌봐야 되는 엄마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최소한 대화라도 되면, 그래서 이해력이라도 있다면 울 때 울지 말라고 타이를 수도 있고, 뭐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데, 아이는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운다. 엄마 설거지 마치고 가서 안아줄게, 잠깐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해서 알아들을 아이는 아무도 없거든요.
올 때까지 아이는 계속 옵니다. 급한 경우는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계속 참으면서 그냥 그 시끄러움을 참는 것도 뭐 참는 거지만 가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도 참아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게 스트레스인 거죠.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텐데 뭐 그러니까 그만하고요. 아, 어쨌든 오늘 얘기는 육아 스트레스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 학대에서 아이를 죽인 엄마들, 아빠들은 벌을 받아야 당연히 마땅하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 있었을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서로 자기가 더 힘들다고 자기가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밖에서 가족을 지키느라 돈 버느라 수고 많은 남편 이해할 줄 알고 집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아이 돌보면서 남편 기다리며 살림하는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해할 줄 아는 남편이 된다면 육아가 항상 즐겁지만 않고 힘든 일이긴 해도 잠시 잠깐이라도 그런 엄마 아빠 바라보면서 웃어주는 아이 표정을 보면서 금방 회복해서 행복이란 걸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그런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아는 행복이 아닙니다. 육아가 항상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10%? 10%? 90% 힘들고 10% 행복한데 그 10% 때문에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개츠비가 이런 말을 했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이 내가 좀 더 위에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잘못한 건 맞죠. 죗값을 치러야 되고. 하지만 그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나는 잘 해왔는지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마치겠습니다.